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 사이 20년간 말을 잃어버린 그 거리. 그리고 어느 날 그 거리가 작고 무거운 상자 하나로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다. 택배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지만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마음의 벽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와의 마지막 말, 아니, 마지막 침묵이 그의 내면 깊숙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지훈. 35, 외로운 도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선명했고 동시에 너무 멀리 있었다. 그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상자에 손을 댔다. 택배 상자는 작은 생명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낡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강아지는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눈망울은 무엇인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 듯 빛났다. 편지를 펼친 남자의 손이 떨렸다. 글씨는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잊으려 애썼던 그 사람의 필체였다. 지훈아,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이 아이를 보내네. 우리 둘의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길 바라며 이 강아지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아버지의 글은 짧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지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작은 체온이 그의 가슴에 전해졌다. 강아지는 마치 지훈을 위로하듯 조용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왜 지금 와서? 왜 강아지로? 그 질문들은 머릿속에서 쉼없이 맴돌았다. 지훈은 조용히 편지를 다시 읽으며 아버지가 전하지 못했던 말을 강아지를 통해서라도 듣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조용한 존재였지만 어느새 그의 일상 한복판에 자리 잡았다. 이름은 별이라고 지었다. 밤하늘의 작은 빛처럼 지훈에게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를 전해줄 것 같았다. 별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듯 조심스레 집안을 탐색했다. 처음에는 무심히 바라보기만 하던 지훈도 어느새 강아지와의 짧은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혼란이 꿈틀거렸다. 왜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저녁, 지훈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강아지가 왜 자신에게 보내줬는지 생각했다. 편지에 적힌 짧은 문장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별이 갑자기 낯선 소리에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마음에 불안의 파문을 일으켰다. 별의 날카로운 짖음에 놀란 지훈은 문 밖을 살폈다. 그 순간 그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주변은 어둡고 적막했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다. 누구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흐릿한 그림자만이 스쳐 지나갔다. 별은 더욱 거세게 짖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누군가가 곧 나타날 것만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로부터 온 강아지가 단순한 선물이 아님을, 그리고 과거에 숨겨진 무언가가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별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전보다 더욱 주인의 곁을 맴돌며 마치 무언가를 경고라도 하듯 거리를 살폈다. 지훈 역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별과 함께 지훈의 삶에 들어온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 사람은 지훈의 오래된 친구였고 아버지에 관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훈아, 네 아버지가 보낸 그 강아지,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연 그 강아지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내 아버지가 보낸 강아지, 그냥 강아지가 아니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지훈의 친구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이미 오랜 시간 지훈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왔고 아버지에 얽힌 비밀을 조금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야, 현우야? 그냥 강아지일 뿐이잖아.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것도 20년 만에 강아지를 보내?
지훈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강아지 별을 바라보면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었어. 그가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네가 몰랐던 일이 많지. 강아지 별은 내 아버지와 너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야. 그동안 너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 전하려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강아지야?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훈은 의문을 던졌다. 그건 내 아버지가 아플 때 너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는 말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어. 그가 보낸 강아지 별이 너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지. 현우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별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강아지 별이 이끄는 대로 그는 아버지와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다. 어느 날 별이 갑자기 한 낡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지훈은 별을 따라 그곳으로 향했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작은 집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사람을 만나야 해. 현우가 속삭였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흔적과 마주하게 된다. 지훈아,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많이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들은 너무나 복잡했고 말로 다 할 수 없었지. 낡은 집 주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가 꺼낸 낡은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한 권의 일기가 있었다. 지우는 그 일기를 펼치며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일기 속에는 아버지가 겪은 고통과 후회, 그리고 지훈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뜻밖의 경고가 적혀 있었다. 너와 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켜라. 지우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과거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주할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덮은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오랜 세월 쌓인 미움과 상처,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씩 드러나는 아버지의 진심과 고통. 하지만 동시에 그 일기의 마지막 경고는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너와 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켜라. 그 경고의 무게가 지훈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현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이건 단순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무언가에 휘말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훈과 별은 낯선 기운을 느꼈다. 창밖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움직임,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 별은 예민하게 으르렁거리며 집안을 순찰했다. 별아, 괜찮아. 나도 여기 있어. 지우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별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은 두렵고도 긴장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근처 카페에서 아버지의 옛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는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한 지우는 낯선 남자를 만났다. 그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조심스레 말했다. 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어. 그가 감추려 했던 비밀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는 거야. 지우는 심장이 뛰었다. 어떤 비밀인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비밀 때문에 내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네가 강아지를 받았다는 건 그들이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무수한 질문이 쏟아졌다. 누가 왜 아버지와 가족을 위협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와서? 그날 저녁 지훈은 별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별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멀리서 낯선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별도 긴장한 채 경계했다. 그 순간 차에서 내린 인물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너 지훈이지? 낯선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훈은 놀라 움찔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를 쫓는 겁니까? 인물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아버지가 감춰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와 함께 와라. 그렇지 않으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인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지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강아지 별과 함께 모든 위험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 속 메시지를 떠올렸다. 너와 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제 그 경고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사라진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지훈의 귀에 맴돌았다. 내 아버지가 감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와 함께 와라. 그 말은 마치 운명의 부름처럼 지훈을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훈은 집에 돌아와 별을 꼭 안았다. 작은 강아지였지만 별은 그에게 있어 더 이상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앞으로 맞설 싸움의 동반자였다. 별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결이 그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켰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어둠 속에 감춰진 단서들을 찾기 위해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진실을 마주하려면 두려움을 넘어야 한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지훈은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주변은 적막했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안쪽에는 먼지가 쌓인 상자들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몇 권의 책들이 있었다. 지우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 낡은 상자 밑에서 한 통의 봉투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편지와 함께였다. 지훈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이미 많은 일이 벌어졌겠구나.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비밀을 감춰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왔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연루되었던 오래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건이 어떻게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20년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내가 보낸 강아지 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그는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존재다. 별을 통해 네가 다시 나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별을 바라보았다. 그 작고 여린 존재가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크게 흔들리며 누군가가 급히 들어왔다. 지훈과 별은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옛 친구, 그가 숨겨둔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이 증거들은 내 아버지를 무고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하지만 그들, 내 아버지를 노리는 세력도 이 증거를 노리고 있다. 지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을 다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건 싸움에 뛰어든 것이었다. 별은 옆에서 묵묵히 지훈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강한 의지와 변치 않는 충성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별의 목줄을 꽉 잡았다. 별아, 준비해.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문 앞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금속 바닥을 무겁게 밟는 소리는 결코 우연한 방문자의 것이 아니었다. 별도 낮게 으르렁거렸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음이었다. 잠시 후 문틈 아래로 낯선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갔다. 누군가 문 밖에서 주저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솟구치는 걸 느끼며 조심스레 손을 뻗어 창고 구석에 있던 녹슨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자신이 무장한 유일한 도구였다. 누구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문이 강하게 흔들렸다.
외부에서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문이 벌컥 열리며 어두운 그림자 셋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쓴 남자들. 눈빛은 차갑고 조직적인 움직임에서 훈련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고 별은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빠르게 별에게 다가오자 별은 그의 팔에 날카롭게 달려들었다. 피가 튀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이게! 그가 고함쳤다. 다른 남자가 지훈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창고 안쪽에서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튀어나왔다. 바로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는 작은 권총을 들고 있었다. 멈춰!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 남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그 중 하나가 조용히 무전기를 들고 몰아 속삭였다. 아마도 증거를 회수하지 못했음을 보고한 것이리라. 몇 초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물러났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음 수를 준비하려는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틈에 지훈과 친구는 서둘러 문을 닫고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아버지의 친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맞설 차례다. 그는 작은 USB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내 아버지를 몰락시킨 사건의 진실. 하지만 너 혼자선 절대 다 열 수 없어. 열쇠는 내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고요? 그분은 돌아가신 줄로만. 지훈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젓는다. 그건 네가 믿도록 짜인 이야기였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살아있다. 그리고 너와 꼭 다시 만나야만 해. 이 충격적인 진실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혼란이 무너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기대감이 싹 떴다.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남자는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다. 북쪽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 은신 중이야. 하지만 거기도 오래 안전하지 않을 거야. 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당장 떠나죠. 별이 조용히 그의 발 옆에 와 앉았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차분했다. 그날 밤 그들은 낡은 펜을 타고 도시를 빠져나갔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별의 눈동자에 반짝였고 지훈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도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멈췄을 때 지훈은 별을 데리고 공터를 산책했다. 달빛 아래 별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등을 핥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별이 갑자기 낯선 방향으로 짖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것을 경고하듯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불쑥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지훈, 낯익은 목소리였다. 너무도 익숙한, 그러나 20년 동안 잊고 지내려 애썼던 그 목소리.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남자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의 눈엔 지훈과 닮은 고요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바로 아버지였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원망했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심장이 자신보다 먼저 반응했다. 이 낯선 얼굴에서 잊혀진 온기를 본 것이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훈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의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미워하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지우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왜 이제 와서야 나타난 거예요? 20년이에요. 난 엄마 장례식 때도 입학식 때도 혼자였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당신은 없었어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지훈에게 다가오려다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졌을 거야. 네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지. 그때 그날 네가 몰랐던 진실이 있어.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진실이요?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어린 지훈과 그의 엄마, 그리고 뒤편에 희미하게 서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 아버지가 아닌 또 다른 사람. 이 남자가 내 엄마를 협박했어.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했지. 나에겐 조직이 따라붙었고 그 남자는 정보를 흘려서 우릴 손에 넣으려 했어. 그래서 난 사라졌고 내 엄마는 내 곁에 남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
이 모든 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별이 널 인도해 줄 거라 믿었지. 그녀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녀는 내 엄마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맡긴 마지막 희망이었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별은 내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이었어. 네가 어릴 때 내 옆을 지켰던 강아지 기억나니? 그 아이의 새끼야. 널 기억하고 있어. 그 연결을 통해서만 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별이 조용히 지훈의 다리에 몸을 부비며 눈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엔 무언가 전하고 싶은 감정이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고 머릿속 기억을 더듬었다. 흐릿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흰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이 별이라고요? 그래, 네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존재. 너와 나, 그리고 너희 엄마를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지. 지우는 땅에 주저앉아 별을 꼭 안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지우는 손을 잡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이걸 받아. 아버지는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USB에 들어있는 파일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우리가 겪은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어. 이걸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뒤바뀔 거야. 왜 나한테 맡기는 거죠? 넌 나보다 더 강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뒤돌아섰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그들이 우리를 추적 중이야. 넌 선택해야 해. 이 싸움에 함께할지 아니면 다시 도망칠지.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 그 안엔 자신이 몰랐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USB를 손에 쥔 채 허름한 모텔에서 눈을 떴다. 아버지는 사라졌고 남겨진 건 별과 지도 한 장뿐이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작은 마을. 그곳이 다음 목적지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문 너머 검은색 SUV 한 대가 조용히 모텔 앞에 멈췄다. 낯익은 그림자들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지우는 조용히 별을 안아 올렸다.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는 허름한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모텔 문을 나선 지우는 바람에 스며든 긴장감마저 감지할 수 있었다. 도시의 소음은 멀어졌고 이른 새벽의 정적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의 팔에 안긴 별은 조용히 숨을 쉬었고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오히려 그를 진정시켰다. 멀리서 지켜보던 검은 SUV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머뭇거림 없이 골목길로 몸을 숨기며 방향을 바꾸었다. 그의 손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USB 그리고 작은 마을이 표시된 지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녀석, 우리 파일을 가지고 있어. SUV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퍼졌다. 지우는 폐건물 사이를 빠르게 지나며 숨을 고르던 중 갑자기 별이 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공포와 경고가 섞인 절박함이었다. 쉬, 조용히 해, 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뒤편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우는 가방을 움켜쥐고 철제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심 위로 트인 시야와 함께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옥상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파일을 넘겨. 그러면 다치지 않을 거야. 지우는 두 눈을 부릅떴다. 그 말을 믿을 만큼 바보였으면 이미 죽었겠지. 그리고 그는 옆에 놓인 벽돌 하나를 집어 던졌다. 순간의 혼란을 틈타 지우는 반대편 난간을 넘었고 인접한 건물로 뛰어내렸다. 충격으로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별도 놀라며 뒤따라 뛰어내었고 둘은 그대로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몸을 숨겼다. 그날 밤 지우는 지도에 표시된 마을 현암에 도착했다. 산속 깊숙이 위치한 외진 마을이었고 입구에는 오래된 간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전파도 터지지 않았고 사람의 기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는 왜 이곳을 목적지로 정했을까? 별은 뭔가를 아는 듯 코를 칸쿵거리더니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곧 낡은 한옥 앞에 도착했다. 나무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누구세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한 발짝 들어서자 안에서 한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다가
별을 보곤 눈가가 젖었다. 이 아이는, 이 별이는 설마 당신이 재호 씨 아들이에요? 재호? 씨요? 제 아버지를 아세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팔을 잡았다. 나는 너희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 그리고 재호의 마지막 연락을 받은 사람이기도 해. 그녀의 말에 지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나를 만나고 이 지도와 USB를 주고.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3일 전 이 마을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지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난 그와 이야기했어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주머니에 내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어. 그리고 진실을 전하라는 말도 함께. 순간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나와 만난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죠? 그 질문은 마치 공간 전체를 멈추게 했다. USB를 연결했다. 밤이 깊었다. 한옥 안에 오래된 컴퓨터를 킨 지훈은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고 마지막 폴더 하나에 작은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였다. 그는 초췌하고 피곤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널 너무 늦게 찾아서. 이 USB 안에는 너희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 그리고 우리가 속했던 조직의 내부 정보가 담겨 있다. 널 노릴 거다. 하지만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진실은 위험하지만 거짓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누구보다 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줘.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지우는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었다. 깊은 산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마을을 감싸는 안개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USB 속 마지막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아버지의 눈빛,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뿌리를 내렸다. 그날 나를 만나 도망치던 그 남자는 누구였는가? 한옥 바깥은 안개로 가득했고 별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곁에 있던 중년 여성 선희는 뜨거운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부의 어두운 프로젝트를 막으려 했어. 귀환자라고 불리는 실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죽은 사람의 기억을 일부 복제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이식하는 실험이었어. 내 어머니도 그 실험에 휘말렸지. 그녀의 말은 지훈의 뇌를 강하게 강타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일이 진짜로? 기억은 단지 전기 신호일 뿐이야.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이 버틸 수 있느냐는 거지. 지우는 아버지가 남긴 영상 속 말들을 떠올렸다. 널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 이유가 바로 이 실험 때문은 아닐까? 그날 밤 지우는 USB 안에 숨겨진 암호화된 폴더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별은 그의 무릎에 고개를 얹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텍스트 파일로 보였지만 파일 내에는 수많은 코드와 좌표 그리고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건 실험 대상 목록이야. 지우는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여성의 사진 한 장과 함께 R21이라는 실험명이 붙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 그의 어머니였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문서를 스크롤했다. 그녀는 실험 초기에 투입된 피험자였고 실험 실패로 인해 뇌출혈과 의식 소실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옆에 누군가 덧붙인 듯한 문장이 있었다. 의식 소실 후에도 반응이 있음. 감정적 반응 강함. 아이 언급 시 눈물. 지훈의 손이 멈췄다. 엄마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의식이 없어도. 그는 눈을 감고 오래된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진실이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별이 으르렁거리며 문 쪽으로 달려갔고 지훈은 서둘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누구세요? 선희가 문을 열자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 그가 전해달랬어요. 지훈 씨에게. 지훈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폐병원 건물. 그 아래 메모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여기에 있다. 그를 믿지 마라. 지훈은 메모 뒷면을 뒤집었다. 작은 글씨로 좌표가 적혀 있었다. 위치를 확인하자 그곳은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병원이라면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그곳일지도 몰라.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별과 함께 폐병원으로 향했다. 허물어진 벽, 뒤틀린 창틀, 그리고 바닥에는 시간이 멈춘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별은 계속 무언가를 따라 걷더니 한 폐쇄된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이 안에 뭐가 있지? 지훈이 문을 밀자 그 안엔 낡은 침대 하나와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엔 녹슨 금속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녹음기와 여러 개의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한 통의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훈아, 네가 이걸 찾을 거라고 믿었단다. 이 병원은 내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대화했던 녹음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듣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줘. 그녀는 끝까지 널 사랑했고 너를 위해 죽음도 감수했단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테이프 하나를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가득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아, 엄마야, 들리니? 지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별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병실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우는 숨을 죽이며 녹음기를 끄고 귀를 기울였다. 별은 그의 발치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이프를 꺼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곳에 선 사람은 뜻밖에도 선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들이 널 찾았어. 시간이 없어. 그 박스 들고 당장 나가야 해. 누가요? 누가 날 찾는다는 거예요? R 프로젝트 관계자들, 네가 어머니의 기록을 손에 넣은 걸 알아챘어. 지우는 손에 든 녹음기와 테이프를 가방에 넣으며 결심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 끝까지 듣고 싶어요. 폐병원을 빠져나온 두사나온 두 사람과 별은 한적한 산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지훈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비밀 장소였다. 산장 내부엔 작은 벽난로와 낡은 책장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지훈. 지훈은 녹음기를 다시 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지훈아, 만약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넌 이미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지.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단다. 하지만 네가 태어나고 난 모든 걸 멈추고 싶었어. 그게 그들에겐 배신이었지. 그래서 난 사라져야 했고 아빠는 널 지키기 위해 나와 손을 끄는 척해야 했어. 그건 우리만의 선택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거든. 지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럼 아버지가 날 떠난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널 지키려 했어. 걔를 보낸 것도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연결되는 방법이었지. 별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야. 지훈은 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사람처럼 깊었고 항상 옆에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아버지가 USB에 남긴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내가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널 위해 준비한 마지막 열쇠는 별이다. 밤이 되자 지우는 별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살폈다. 그 목걸이 안쪽에 작은 칩이 숨겨져 있었던 것. 그 안에는 보코와 키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서둘러 아버지가 남긴 모든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R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억 이식이 아니었다. 감정 통제 장치, 인간의 감정, 특히 죄책감과 사랑을 조작해 사회 통제를 쉽게 하려는 음모. 지훈의 어머니는 실험 중 인위적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삭제당했고 아버지는 그 과정을 막으려다 도망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실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례가 바로 지훈 자신이었다. 내가 살아남은 실험체?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어머니의 기억을 일부 가지고 태어났어.
그 기억이 널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진실로 이끌었지. 지우는 가슴이 떨려왔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반복적으로 꾸었던 꿈들, 어릴 적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어 조각들이 전부 설명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진실을 세상에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이 비밀을 안고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그는 USB와 모든 자료를 복제한 후 언론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감췄던 진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기억, 이제는 세상이 알 때야. 일주일 후 전국 뉴스는 R 프로젝트에 대한 폭로로 들끓었다. 정부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내부 고발자와 자료의 신빙성 앞에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편지를 하나 남겼다. 나의 아버지는 침묵으로 날 지켰고 어머니는 기억 속에서 날 안아줬다. 나는 이제야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용서한다. 그 후 지훈은 작은 마을로 돌아와 별과 함께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별은 여전히 그 곁을 지키며 문득 문득 지훈의 손을 핥았다. 그럴 때마다 지훈은 중얼거렸다. 그래, 우린 말없이도 서로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